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년의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을 거치며 대내외적으로 칭찬과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요. 정권 교체 이후 부산시정에 나타난 변화와 함께 민선 7기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평가는 어떤지 살펴보고 향후 더 보완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안일규 팀장,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거돈 시장은 이 민선 7기 출범 시작과 동시에 부산의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공약들을 좀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스트와 워스트를 한번 꼽아볼 텐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꼽으십니까? 네, 먼저 시민단체에서 민선 7기 오거돈 시장의 그 평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거를 바탕으로 보면은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빨간 색깔 당 시장이든 시장이나 파란 색깔 시장이나 이렇게 크게 뭐 달라진 게 없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23년 만에 어떤 부산 시장 정권 교체인데 예. 기대를 많이 한 거에 비해서 그만큼 좀 약간 실망한 그런 어떤 표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베스트 공약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잘한 거를요. 뭐 예. 다 잘할 수 없겠지만 다 잘한 것만 얘기하면은 특히 청년 분야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거리 예술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에서 좀 우선 좀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에너지 안전 분야에서 그 고리 원전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 30km를 확대하는 것이 좀 고무적으로 좀 평가를 받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복지보건 요 분야에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생활보장성 강화시켰다는 점, 그런 것들은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기획 재생 분야에서 노후주거지 빈집 재생 활성화,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후한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야가 이제 9개가 있었는데, 이 잘한 분야는 또 보면은 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중앙정부,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부에서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어떤 중앙의 도움이나 후견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사업에 좀 성과를 내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민을 대표해서 오셨는데 워스트와 베스트 한번 꼽아보시죠. 뭐 베스트와 워스트를 꼽기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저희 부산경실련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에서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정의 시정 1년 평가 설문조사와 민선 7기 오거돈 시정 1년 백인 시민평가 농원탁대회를 했었습니다. 예. 이제 거기서 이제 베스트 워스트 공약이 나왔던 건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이고, 이제 제가 거기서 조금 더 보태서 설명이 되자면, 이 당시에 이제 오거돈 시장 민선 7기 1년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지를 이제 들고 왔는데, 네. 여기 점수 결과를 보시면 이제 10점 만점에 척도 평균 5.5점으로 해서 전문가 그룹 5.27점, 네. 단체 회원 그룹 5.09점으로 해서 척도 평균에 미달하는 점수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평균 이하의 점수를 낸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시정이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5.0점은 넘었다는 점에서, 물론 이 설문조사 자체 1점에서 10점씩 하기 때문에 5.5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평균에 미달하긴 하지만 그래도 5.0을 넘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2년차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은 좀 더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베스트는 뽑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뽑지 않을 것이고, 네. 워스트는 시민 중심의 일자리 사업 추진, 이 부분은 전문가 그룹하고 단체 회원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줬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에서라든가 산업 부분에서 제일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번 결과에서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잘해야 된다는 점을 꼽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상품 납품 비율 확대.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현지 범위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현지 범위나 이전의 단계에서 해야 될 게 지역 상품의 납품 비율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일단 민선 7기 하면 좀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소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OK 1번가를 운영하고 또 뭐 BRT 같은 사업을 시행하기 앞서서 좀 시민 공론화를 통해서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소통이라는 것이 과연 소통을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회의적이고요. 일단은 BRT는 결국 공론화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원하는 대로 가는 결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는 일종의 답정너였다. 왜냐하면 결국 공론화위원회를 거쳤지만 오 시장이 롯데와의 합의를 통해서 일요일 날 결과를 갑자기 발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깝다. 그래서 소통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네.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구군하고 갈등 벌였던 부분, 예.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문제, 이것도 구군하고 갈등을 벌였던 부분이고, 지금 최근에 그 유엔공원 일대를 3천억대 예산을 들여서 유엔 문화공원을, 부산 세계 유엔 평화공원을 하겠다는데, 남구에서 일단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구청하고 대화조차 안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것도 3천억에 달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부산시가 여전히 소통을 얘기하지만 소통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민선 7기 들어서 또 다른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가 이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과의 상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좀 넘어서 상생 발전을 위한 협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네. 흔히 이제 부산, 울산, 경남 그 세 시장의 이름을 합쳐서 오철수라고 합니다. 네. 오돈, 송철호, 김경수. 그래서 지금 이 세 사람의 자치단체장이 지금 굵직한 현안들 가지고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약간 어떤 부울경에 대한 어떤 협치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 협치란 것은 정치, 행정 이런 파트에서 많이 지금까지 얘기돼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부울경의 공통 현안상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남권 공항, 신공항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예컨대요. 예. 그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광역 교통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뭐 어떻게 보면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 부울경시 도지사들이 처음에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동안 이제 수도권이 대응해 가지고 부울경이 하나로 합쳐서 협력해 가지고 국가규정 발전을 위해서 남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합의 바탕에서요. 네. 이런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동남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제 인식하면서 예컨대 대표적으로 그 광역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실무 협의까지 만들어 가지고 작업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권 그 관문공항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관문공항 검증단까지 만들어서 예. 그동안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좀 약간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를 좀 작업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총리실에서 검증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의미를 좀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보면은 부산이 뭐 이 경남도에다가 부산 이 신항, 이 제2신항을 좀 양보하고 울산에다가 원전 울산과는 그 원전 해체연구소 이거를 예. 이제 공동으로 유치하는 것, 그리고 이제 경남에다 남강댐 물을 달라는 요구를 이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좀 너무 양보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도 있거든요. 네. 근데 서로 주고받기식이 돼야지 협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부울경이 하나의 그 동남권 축으로서 하나 이제 연대 협력하지 않으면은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까지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 협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 좀 더 가속화시키고 좀 아주 세련되고 심도 있게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부산시가 동남권 관문공항을 비롯해서 뭐 동서 부산 연결,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구축 등을 이제 주 골자로 하는 이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3월에는 이 로드맵을 발표하고 비전 선포식을 열기도 했거든요. 이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일단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것이 정말 대개조인가 근본적인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기엔 너무 많습니다. 이제 너무 많고, 일단
신고암 신고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이제 또 다른 거는 이 또 구군에서 원래 하던 사업들, 이거나 하려던 사업들이 좀 대개조에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는 부산시가 정말 부산시 대개조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일종의 포장과 양을 늘리기 위한 좀 숟가락 얹기식의 사업인지 등은 좀 그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건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거기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여전히 토건 중심의 사업들이 좀 많지 않느냐라는 점,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 과연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민자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분들, 사상 해운대 지하 고속도로나 예. 만덕센텀 지하 고속화도로 이런 사업들은 이제 민자 사업으로 민자 자본을 한다고 하지만 국비와 시비가 막대하게 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재고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경부선 철도 지하도 있고 이제 사상공단 센텀 북항 문현지구의 스마트 시티화 이 사업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그로 인해서 기존에 쫓겨나가는 이제 사업자들도 있는 점에서 좀 고민해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부산과 서부산을 연결하겠다는 것은 취지는 좋습니다만 예. 이것이 과연 근본적으로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의 격차를 완화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론화를 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안 팀장님 말씀에도 저도 공감하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좀 치우치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네. 근데 지금 부산이 개조해야 될 부분들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요. 그런데 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휴먼웨어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 부산 시민에 관련해서도 좀 바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하드웨어 관련해서 대개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아세안 정상회의라든가요. 예. 또 엑스포, 뭐 이제 세계 엑스포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부산 도시가 이제 좀 부산 시민이 또 부산 행정 공무원들이 좀 진짜 전향적으로 바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로를 바꾸고 무슨 저 환경, 물리적인 환경 인프라 이런 바꾸는 거는 그건 기본입니다. 네. 당연히 하는 거고요. 뭐 이걸 가지고서 뭐 부산 대교조라고 발표했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서는 오 시장이 추구하는 시민의 행복이라는 것은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시민 의식을 어떻게 좀 성숙시켜서 발전될 것이냐. 그리고 그것 더불어서 환경적인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제 전개될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거기에 맞는 메가폴리스 도시로서, 메가폴리스로서 시민 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균형과 조화롭게 이제 발전하지 않으면은 부산 대기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헛구에 좀 지나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추진하는 좀 사람들이 시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먼저 좀 대기조가 어디서부터 될 건지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오거웨어, 휴먼웨어 이런 부분을 먼저 좀 같이 병행해가지고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경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민선 7기 역시 뭐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지만 뭐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뭔가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경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1년간의 어떤 시정을 좀 평가한다면은 가장 미흡하고 앞으로 좀 더 역점을 둬서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특히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아직까지 너무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물론 시민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도 부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부산의 경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마치 어떤 재앙처럼 이야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산의 주력 산업인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침체 늪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기계, 뭐 자동차 이런 부분 아까 이제 조선기자재 마찬가지로요.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사업하는 어떤 업체들이 지금 미래가 지금 불투명하고 지금 현재도 하루하루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얘기하니까 이거 시가 이런 거를 발톱고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자리하고도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보면 시정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경제를 살려놓은 작업을
할 필요가 있고요. 뭐 수출도 부산 수출이 가장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 시장이 이제 100일 취임 100일을 이제 지났을 때 네. 그때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에서요 꼴찌에서 거의 그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어떻게 보면 부산시장이던 그 지지도가 낮은 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을 위해서 뭐 어떤 공약으로 내세운 그 분야별로 연결시켜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이벤트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 치우치지 말고 일단 여러 부산 시민들의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둬 가지고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을 좀 연계시켜서 좀 해나가는 것이 지금 어떤 미흡한 경제 어떤 시정을 좀 만회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부산시에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굉장히 국제적인 행사들을 유치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해주셨지만 하나제안 정상회의 그리고 엑스포 등의 좀 긍정적인 유치 녹색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녹색불이 좀 켜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한아시안 특별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에 이어서 두 번째 유치죠. 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2030 월드 엑스포의 국가 사업화 성과는 사실 앞으로 해봐야 합니다. 이게 국가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이게 세계적으로 유치가 됐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갈 길이 멉니다. 네. 그리고 사실 과연 부산시가 이 2030 월드 엑스포를 감당할 재원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게 도로 직접 사업비, 도로 교량 등 지원 시설비 등을 다 합치면 4조 4,194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초메가 사업이거든요. 이 정도 사업이면 부산시 한 해 예산의 40%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만큼 대외 유치에 따라서 생산 유발효과가 48조 원이 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20조 원이다, 뭐 54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올림픽이 지난 뒤에 보면 철거와 막대한 운영비로 기결된 평창 올림픽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듯이 사실 2030 월드 엑스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2030 월드 엑스포를 추진한 부지가 우암 클러스터라고 해서 예. 해수부하고 그 부산시하고 해서 이미 예산이 다 편성돼 있고 한 사업입니다. 근데 그 부지를 업고 부산시가 불투명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2030 월드 엑스포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우암 클러스터 같이 이제 좀 더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산업이 4차 산업 시대에 혁명 시대에 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포기하고 일회성 사업을 하겠다. 그게 저는 굉장히 더 우려스럽다 생각합니다. 뭐 4년의 임기 중에 고작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 더 중요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좀 향후 더 나은 시장을 위해서 좀 더 보완됐으면 점이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시장이 시 조직을 좀 안정적으로 좀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지난번에 두 차례 걸쳐서 했고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요. 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제 부산시 공직자들이 좀 안정화 상태에서 역량을 발휘하는데 좀 시장이 좀 후견자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시정에 있어서도 그 산업의 어떤 고도화라든가 또 지역 갈등 해소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나타나는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네. 부산이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좀 뚜렷한 어떤 내놓는 비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먹거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부산 시정을 지금 앞으로 좀 펼쳐나갈 때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에서 산업을 한번 구조조정 고도화 방향으로 해서 부산이 첨단 도시로서 나가는 그런 어떤 알맹이를 좀 거기서 좀 갖춰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갈등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이 조정자 역할을 좀 하면서요. 좀 이런 문제도 해결나갈 필요가 있는데 특히 신뢰 회복을 좀 갖춰나갈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시민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뢰가 좀 바탕이 돼야지만이 앞으로 시정을 좀 원활하게 집행하는데 좀 수능 효과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 정책을 좀
좀 펼쳐나가면 좋겠습니다. 3년이 앞으로 3년이 이전과 크게 좀 변화됐다는 것을 체감하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시정이 되기를 좀 시민의 입장에서 바랍니다. 네, 뭐 아무래도 아직 1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좀 잘한 것에는 당근을, 또 좀 부족한 점에는 채찍을 주면서 앞으로의 2년 차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